안녕하세요. 풍사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장 상황을 조금 점검을 해보고자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그 관점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방송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관찰 내역이고요. 일단 오늘 나름대로 그 비트코인이 장대 음봉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 6%짜리인가요? 이걸 어떻게 보는 거지? 6%짜리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5% 그러니까 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의 반등을 하고 6% 정도 되고 있네요. 지금 비트코인이 다행인 건 시간봉 같은 걸로 봤을 때 지금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서 이런 추세선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들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추세를 이탈하지 않아서 이 추세부터 좀 이렇게 진입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저도 좀 지켜보고 있다가 좀 진입을 좀 한 게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관점이 어쨌든 시장이 지금 비트가 떨어지면서 다 같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수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보수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상황이 아니면 비트코인을 거의 따라갑니다. 거의 따라가는데 일부 탈비트가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찾으라는 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도 약간 제가 좋아하는 솔라나 위주로 하긴 했는데, 여기서 관점을 좀 봤을 때 보통 이게 15분, 그러니까 좀 급하니까 이제 15분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5분도 괜찮은데 5분 좀 보기가 힘들어요. 좀 보기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처음에 이렇게 이런 라인들을 이탈을 했잖아요. 결국 추세를 이탈을 했잖아요. 이 채널이 뭐냐, 지금 평행 채널을 가고 있었잖아요. 약간 하향 채널이지만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채널들, 고점과 고점, 이거 채널이야 보기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하여튼 이런 추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또 강하게 이탈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거기다가 거래량이 지금 엄청 터졌죠.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첫 파동에서 첫 여기서는 일단 무조건 방관해야 됩니다. 보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접근하시면 진짜 위험해요. 비트는 한 번 정도 일단 더 떨어지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15분 봉 정도를 보고 5분 정도 상관없는데, 봐서 떨어진 라인의 이 저가를 극복을 못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라인에서 사실 숏을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물렸다가 이거 아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손절 강하게 나가고 거의 진짜 50% 손절 나갔거든요. 제가 시드가 여기서 다 들어갔어가지고 한 이쯤 저점 지켜주지 않을까, 또 확인 매매 안 하다 보니까 꼭 이런 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50% 맞았을 때, 올라왔을 때 손절하고, 요런 데서 제가 숏을 잡았어요. 숏 잡고, 여기서 잡았네. 제가 여기서 잡았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숏이다. 갖고 여기서 청산시키고 여기서 숏을 잡아서 한 요 정도까지 먹었습니다. 요 정도까지 먹고 약간 부활한 거 가지고 여기서 바로 롱 잡아가지고, 왜냐면 두 번째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번이거든요. 요게 한 번, 바로 떨어진 게 2번, 그리고 거기를 극복하는 척 하면서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자고 일어났는데, 또 여기도 안 좋네. 이게 완전히 회복 국면으로 가려면 요런 저점 라인들을 계속 극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계속 저항을 맞잖아요. 지금 여기도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5일선은 꼭 지켜내야 됩니다. 5선 지켜내야 돼요. 15분이든 뭐 1시간이든, 이렇게 1시간은 이제 아직 모르고 15분 봉상에서 좀 지켜주는 게 좋죠. 그래서 1시간 상에서도 올라오면 이제 조금 괜찮나 했는데 얘도 결국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봉 정도까지만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는 게 좋은데, 결국 여기도 어제 영상을 좀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었었는데, 이런 중심 라인을 전혀 회복을 못 해주고 있다. 이 떨어진 봉에 여기 거래량을 역대급으로 쏟고, 이렇게 떨어진 봉을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안 붙어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중심을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 박스권 상단부도 있었죠. 이 박스권. 그렇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시장이 또 한번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건 제 관점은 아니고 여러 고수들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해서 제 관점에서 주식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을 쏟은 장대 음봉도 기준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거랑 똑같아요. 차트를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게 양봉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업비트 비트가 어딨니? 자, 업비트는 상대적으로 역시 비트는 거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업비트는 좀 특이합니다. 일봉.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비트가 역시 업비트 차트로 보면은 조금 괴리가 있어요. 비트는 특히 업비트가 거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로 항상 보지 마시고 비트는 항상 해외 쪽, 그것도 선물 위주로 보시고요. 여기 떨어졌을 때 대금이 역대급 쏟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돌려서 보면 얘가 양봉이라고 치면 거기서 이렇게 더 상승 분명히 났죠. 근데 상승했을 때 대금이 안 붙잖아요. 이렇게 역으로 본다 치면 안 붙으면 어느 정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져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대금을 안 붙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느 선에선 반등을 주는데 또 반대로죠. 대금이 안 붙으면서 떨어지면 지금 반대로니까 안 붙으면 어느 그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장대 음봉 반대로 어느 정도에서 대금이 안 붙어서 올랐는데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뭐 중심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굉장히 이 음봉이 안 좋아 보였는데 저는 당분간 여기서 박스권 조금 놀다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바로 그냥 떨구네요. 그 뉴스 하나가 있었어요. 뭐 미국 뭐 어쩌고저쩌고가 무슨 암호화폐 뭐 단속한다느니 어쩌니 그런 퍼드 뉴스가 있는데 그런 거는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뭐 그 뉴스가 크게 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빌미 삼아서 언제든지 떨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금이 이렇게 안 붙어서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올라오는 건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퍼드 뉴스 하나 가지고 또 이슈 삼아서 지금 솔직히 장세가 긍정적인 장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매집이 끝나기 전까진 계속 이런 식의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도 극복을 잘 못하고 있고 대신 다행인 건 저점을 전혀 안 깨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폭은 올 수 있어요. 근데 비트가 요만큼 떨어졌는데 보세요. 종목들 보시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10몇 %씩 막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그나마 괜찮은 것들이 7, 8%고 이런 것들. 그래서 무조건 뭐 그 매수하라 그래갖고 그렇게 매수하는 것 사실 근데 솔직히 헌트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어디였습니까? 어제 다뤘던 것들 아이오 뭐 시빅 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런 라인들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려도 물린 게 아니다. 여기서 매수했다고 쳐주세요. 이 부분까지는 매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수익을 또 엄청나게 보겠다. 나는 나 이 올라오는 라인까지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되고 비트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본전에서 일단은 대부분 정리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일단 좋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자 일단 제일 그 중요한 관점은 그거였습니다. 비트코인을 그 위주로 시장을 일단 봐야 될 상황이다. 비트 3% 떨어지니까 나머지 난리 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제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요거는 이제 분봉을 또 봅니다. 그러면 비트가 어쨌든 회복세에 약간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지켜보고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그거까지 지켜보고 저점을 다진 건데 얘는 선물이 아니다 보니까 아랫꼬리가 별로 안 달리죠. 근데 해외에서 보면 이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포지션 청산이 많이 돼가지고 보면은 아랫꼬리가 많이 달려요. 이렇게 많이 달립니다. 그런 부분을 그 청산됐던 부분을 조금 회복하는 국면이 있으면 누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떨어졌을 때가 정말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세 번 정도부터가 좋아요. 거래량이 붙은 이 윗골, 아랫골이봉. 요거 같은 경우에 아직 롱이 별로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청산이 많이 됐죠. 그래서 사실 여기도 불안합니다.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이 청산 물량이 두 번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떨어진 거라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째 치는 자리라 거래량도 줄었죠. 이 아랫꼬리가 더 많이 달려있는데 거래량도 줄고, 근거는 좀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추세선도 지금 지켜주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추세선 있죠? 이런 라인 지켜주고 있고, 이렇게 확인이 어느 정도 됐으면, 저점 확인된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지션을 좀 잡았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잡았습니다. 전에 했던 감각이, 게 있어서 저는 좀 포지션을 좀 잡았는데, 제가 포지션 들어간 게 지금 솔라나하고 이거 솔라나를 12배로 들어갔고요. 지금 12배로 들어갔고, 엑시는 돈이 없었어요. 나머지 짜투리로 들어갔는데, 역시 엑시가 강하네요. 엑시에 더 실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 수익 실현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한 2%, 3%권에서 한 40% 정도 물량을 줄이고 이 정도로 들고 가고 있어요. 저도 엄청 물려가지고 지금 본전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원래 65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처맞고 300달러까지 떨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저는 한 4, 5%까지만 수익이 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지금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맞아.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한두 가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비트 그림을 잘 보세요. 비트 그림을 잘 보고 추세선도 이제 그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추세선을 그려놓으세요. 요런 추세선 있죠. 이런 거. 이게 계속 몇 가지 그려놓으셔야 돼요. 이 저점, 무너진 저점에서 요 저점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연결해 놓고, 얘도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얘가 떨어진다. 그러면 요런 라인이 무너질 때 얘가 여기서 더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떨어지잖아요. 또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요런 라인에서는 롱으로 한번 다시 매수를 진입할 수 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조정은 어느 정도 다 나온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저번에 만불빈도 있었듯이 좀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저는 조금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추세선도, 이런 추세 트렌드도 좀 가파르지만 이런 걸 한번 그래서 뭐 극복을 하는지, 이런 라인들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시고, 수평 트렌드도 한번 꼭 항상 수평선도 한번 찍어 보셔야 돼요. 이런 저항 라인들, 박스권 떨어졌던 요런데 이게 어디가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여기가 매물대가 많잖아요. 여기가 요런 박스권 매물대가 많으니까 요런 라인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안착을 해주면 좋은 거고, 이렇게 여기서 못 올라오고 저항을 이렇게 맞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수익을 챙기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조금 물량을 좀 하더라도 다 하시면 안 돼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오래 시간이 여기서 부딪히고 오래 끌면 끌수록 불리한 겁니다. 올라갈 때는 단박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돌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건 정말 좋은 건데, 돌파하는 척하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왔다가 팍 떨어집니다. 이러면 그럼 또 이렇게 약간 올라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극복을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또 떨어져요. 이렇게 실망 매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런 라인들을 잘 보시고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비트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타서 좀 이렇게 회복이 완연하게 되나 했더니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제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비트 요 그림을 보시고 종목들을 다 찍어보세요. 일단 양봉부터 찍어보세요. 양봉부터.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재료가 있어서 그런지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 시장 때문에 이렇게 빡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잘 모르겠고, 이런 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골레모 이런 애들. 왜냐면 매물대가 단기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 대신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는
그럴 때 보실 때 어떻게 하냐,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에이다도 분명히 비트가 떨어지면서 떨어졌는데 회복할 때는 이거 창을 두 개 다 띄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떨어지는 건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땐 더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비트를 같이 놓고 보면 이게 비트가 팍 떨어지고 전혀 회복 못하고 팍 떨어지고 전혀 좀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얘는 별로 안 떨어지면서 많이 올라가고 안 떨어지면서 많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시면 돼요. 시장에 영향을 받았지만 회복을 할 때는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먼저 강하게 회복한다. 그래가지고 몇 개 있는데, 제가 본 거는 몇 개 있어요. 엑시도 좀 비슷비슷한데 엑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에이다가 확실히 강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장주였던 코스모스를 사실 하는 게 좋죠. 뭐 체인링크도 나쁘진 않고, 뭐 엘프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매수세가 김치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치코인이라기 보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업비트에서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에서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양봉 주다가 이렇게 떨어졌네. 얘도 그 시장 영향을 받긴 받았죠. 하지만 업비트에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이 별로 그 비트가 떨어져도 나는 내 갈 길 갈련다 라는 걸 반증하는 상황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고 그 글로벌에서 보면은 이게 글로벌 종목들 중에 이런 것들, 이 보시면은 에이다 같은 경우, 이게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시장 영향을 안 받고 있죠. 전혀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 돌파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올라왔었는데 비트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나만 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한번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고 반등할 때 저점 단위는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비트가 올라오면 얘는 더 가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인장에서 제가 많이 관찰한 모습은 아닌데, 왜냐면 떡락할 때 종목들을 많이 살펴본 이력이 잘 없긴 해요. 하지만 통설이에요. 통설 하락장에는 강한 종목이 더 간다. 물론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런 양봉 나오는 종목들도 하셔도 되는데, 얘네들은 강하다고 볼 수 없는 게, 단기적으로 갔다가 미친듯이 뺐잖아요. 그 상황에서 떡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런 고점에 매물대가 많이 있어서 회복하기 쉽지 않고, 스팀달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애초에 그 박스권을 그리면서 시장의 영향을, 그러니까 좀 강하게 가려다가 시장의 영향을 받은 막 이런 것, 코스모스, 그리고 폴카다 어떤가요? 폴카다도 그냥 폴카다는 무난하네요. 그냥 아직 딱히 그게 없고. 그 IOST 한번 볼까요? IOST 얘도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얘는 이제 저점을 좀 회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너진 저점을 반대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 비트가 떨어지니까 장사가 없어요. 비트가 떨어지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이런 걸 극복을 하는지. IOST가 상당히 강하네 확실히. 엘프, 그리고 저는 헌트를 좋게 봤는데 헌트가 아직까지는 딱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뭐 CB 같은 건 그냥 무난한 모습입니다. 그냥 비트하고 똑같죠. 비트하고 똑같은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비트에 따라서 가는 거지. 최근에 강했던 오미세고, 얘도 똑같죠. 비트하고 똑같은 애들은 그냥 냅두고, 비트보다 좀 다르게 보이는 모습들, 헌트도 그냥 비트랑 똑같네요. 그런 애들 위주로 찾으셔갖고 지금 비트가 저점을 다진 것 같다 했을 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아까 스와이프가 좀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모바일 봤을 때 조금 애매하네요. 근데 스와이프도 덜 떨어지고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스와이프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런 거 일봉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역배열이네. 역배 종목은 안 좋아요. 역배열 종목은 안 좋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 9시에 이제 이럴 때는 음봉매매할 일봉상 음봉매매할 종목들이 천지죠. 그러니까 나는 보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일 음봉매매 이제 시작하시면 되고요. 오늘 물렸던 거 전혀 상관없어요. 오늘 산 거 물렸던 거 그냥 몰빵만 안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또 마이너스 7점 몇 프로 이렇게 다루셨던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비트 때문에 떨어진 것들은 종목이 정말 약하면 모를까 기존에 강한 종목들이 음봉 떨어지면서 나왔던 것들은 다 회복해요. 어느 정도 최소한 본전가는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립토 다크 체인도 반등을 주다가 이제 시장이 떡락하니까 그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매물대가 조금 있긴 한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저점을 지금 얘는 아예 시장 영향을 아예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크립토 다크 체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두 가지 관점에서 폴리메스도 별로 시장 영향을 안 받는 느낌이 좀 있네요. 물론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에선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파동을 한 번밖에 안 받았으니까 얘는 그 반등도 꽤 주고 있고 저점에서 꽤 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2% 때문에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보시면 이 비트 차트를 보시고 비트가 조금 반등 주고 있네요. 보고 뭐 아톰 보세요. 해외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아톰이 강하잖아요. 코스모스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솔라나 한번 볼게요. 솔라나가 조금 완전히 완벽한 종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죠. 얘는 아래 꼬리도 안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탑헌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강점이 얘가 채널이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낙폭과대요. 이미 낙폭과대입니다. 이미 얘 같은 경우에 이미 고점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등을 잠깐밖에 못 준 게 좀 아쉬운데 저는 한 요런 아닌데 올라올 만큼 올라왔었네. 그래서 이음봉 강하게 떨어졌으니까 그 얘도 지켜줄 라인 지켜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요 솔라나 위주로 담았는데 반등은 좀 약하네요. 얘가 떨어지는 건 덜 떨어지고 있는데 반등은 약해요. 근데 떨어진 추세가 추세를 극복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좀 짜증나긴 합니다. 조금이라도 추세 극복해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 요런 라인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솔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매수 심리가 죽었기도 했고 한번 기세가 꺾이면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그 유통 비율이 정말 적어요. 그 요런 거는 조금 그 여담인데 그 솔라나 사단이 그니까 밸리데이터들이랑 그 인베스터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코인은 탈중앙이 기본인데 솔라나 약간 중앙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점이 있고 단점이 있긴 한데 이럴 땐 좀 이점이긴 하죠. 왜냐면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투매 물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올릴 때 만약에 얘가 좀 강하다 약간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매수세는 또 엄청난 게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 대신 근데 한 가지 리스크가 그 많은 대주주가 시장이 던졌을 때는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막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데 지금 요즘에 하는 상황을 보니까 솔라나 쪽에서 시세를 굳이 꺾으려고 하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 랜딩이라고 그러죠. 스테이킹에서 보상률이 엄청나요. 지금 15%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률 때문에라도 그냥 홀딩을 많이 해서 그냥 시장에 있는 떠도는 랜딩과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을 해가지고 먹는 그 차익이 훨씬 좋으니까 굳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세도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에 유망하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은데 조금은 반등이 약한 모습이네요. 얘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매수세는 없어요, 확실히. 근데 아톰 같은 경우 최근에 워낙 강했으니까 그냥 버티는 게 장난 아닌 거고. 아발란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발란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발란체 한번 볼까요? 아발란체는 그래도 반등은 또 세게 주고 있죠. 아발란체도 조정을 많이 받고 있네요. 확실히 지금 코스모스가 제일 강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대신 얘도 반등은 확실히 괜찮게 주고 있다. 하지만 얘도 무너진 저점을 결국엔 시장하고 똑같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또 반등은 또 비트에 비해서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발란체 확실히 강하고. 이거 뭐야? BTC 이거 도미넌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도미넌스 맞나? 도미넌스인지 뭔지 모르겠네. 이 도미넌스 같기도 한데 원래 도미넌스를 잘 보셔야 돼요. 비트 도미넌스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제가 얘기하기엔 너무 복잡한 얘기고 저도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긴 좀 어렵고. 그래서 아톰 같은 종목들을 찾아보세요. 제 눈에는 아톰 저기 아까 그 어떤 거야, 폴리메스 아니면은 IOST 이런 것들이 확실히 괜찮아 보이고, 엘프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그 김치 코인으로서 위용을 좀 이럴 때 위용을 좀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니들이 떨어지든 말든 난 내 갈 길 갈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슈팅봉 나온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흘러가는 거지만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 그랬을 때 자기들이 가고 싶을 때 더 간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제 관점에서는 만약에 반등해서 시장이 공략을 했을 때는 그런 강한 종목을 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은 그냥 내일 일봉 보고 그냥 음봉매매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너무 걱정해. 음봉매매 하면 그러니까 대신 단기입니다. 장기로 보시면 안 돼요. 단기로 보고 음봉매매 하시면 이 5일선만큼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봉 캔들하고 5일선하고 지금 많이 벌어졌잖아요. 막 5% 6%씩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해도 충분한 그 수익 구간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트가 또 말도 안 되는 떡락이 나오면 뭐 이런 만불빔이 또 나오면 뭐 모르죠. 만불빔 나오면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뭐. 그러니까 항상 업비트만 하지 마시고, 이런 조짐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소액이라도 숏도 쳐보고 하셔야 돼. 코인 했으면 기왕이면 선택권이 있잖아요. 코인은 선택권이 있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롱숏을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롱숏 같은 것도 해보시고, 코인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럴 땐 펀딩비를 먹는 게 정말 좋거든요. 이럴 땐 보시면 좀 강한 종목 아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펀딩피가 어디 써 있을라나? 이 펀딩피가 안 써 있네. 아쉽네. 이건가? 이거 아닌데. 이게 모바일이나 하여튼 보면 여기에 펀딩 레이트라고 있어요. 뭐 어디에 써 있는데 왜 여기 모르겠냐.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0.01 막 이러는데 여기 있다. 0.01밖에 안 돼? 지금? 롱을 별로 아직 안 잡았네 사람들이. 이런 것 중에 좀 인기 있는 종목들이 그럼 비트를 한번 볼까? 지금 전혀 매수세가 없네. 요게 조금 많이 붙은 애들은 막 0.0 막 4, 5 막 이렇게도 붙을 수가 있어. 솔라나 얼마 전 이게 한참 때 불장에는 막 0.1까지 붙습니다. 이럴 때 좀 시드가 있으면 선물에서 그냥 롱을 잡고 선물에서 숏을 잡아요. 그러면은 1대1로 돼서 이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똑같잖아요. 1대1로 되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으로만 잡으면, 그러면 요 펀딩피가 들어오거든요. 8시간마다. 요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진짜 시드가 큰 분들은 이거 막 1억씩만 담가놔도 무리스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제로란 말이에요. 현물하고 선물 그러니까 롱과 숏을 1대1 비율로 들어가면 가격이 오르든 말든 나는 인버스하고 레버리지를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요게 계속 들어와요. 요게 현물에는 이 펀딩이 없어요. 펀딩피가. 근데 선물에는 있습니다. 그럼 선물에다가 숏을 잡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잖아요. 그럼 플러스면은 숏이 먹는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것만 먹어도 이거 펀딩피 매매라 그러는데, 이거 진짜 짭짤합니다. 이거 지금 0.01이어서 지금은 별론데, 종목들이 좀 괜찮은 종목들 나오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BTC USDT로 봐야지. 그래 똑같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매매도 괜찮다. 그런 투자도 진짜 괜찮아요. 무리스크니까. 무리스크라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럴 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또 더 펀딩 리스크 없이 투자하는 방식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좀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시장을 봤을 때 어떤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지, 제 기준에서 제가 이제까지 그래도 코인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관찰을 나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번씩 꼭 나오게 되니까 당장에는 너무 좋게 보지 마시고 항상 현금
보유하시고 현금으로 나머지 현금으로 짧게 대응하시고 그 대응한 그 가지고 조금 짧게 챙긴 다음에 해칭을 계속 하셔갖고 그 가격 단가를 낮추시면 어느샌가 모르게 10월달, 11월달, 12월달 되면 불장 정도 한번 오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조정이 오고 있다. 지금 이 만불 부분 좀 심각한데 요게 너무 좀 짜증나긴 하거든요. 이 만불짜리 52,000에서 42,000까지 한 방에 떨고 이게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저점을 낮추더라도 막 요런 데까지 뭐 3만 대 이렇게까지 가더라도 결국 종국에는 6만 뭐 진짜 많이 가면은 막 8만 10만 그러니까 1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저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이 점점 맞아가고 있다. 그래서 비트 도미넌스가 점점 확보되면서 나중에 비트 혼자 달리면서 알트들은 죽어날 때 그때부터 이제 알트가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하면은 폭발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뭐 올해 1월은 그냥 뿌띠 느낌으로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종목들 다 고점 돌파하고 미친 장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다. 대금도 안 터졌잖아요. 중요한 건 조정받는데 지금 대금이 안 터졌어.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